이 작품 하면 떠오르는 단어 프리즘 후레쉬, 후레쉬 아니고 후레쉬다. 셔트 고글, 롤링 발칸, 옐로우 후레쉬의 오케이, 그리고 판치라. 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리입니다. 드디어 슈퍼전대 시리즈 1티어 국내 최고의 인기 작품이었던 후레쉬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그건 전부 뒤에서 하도록 하시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동심파괴 스토리더라고.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쥐구방이 대 후레쉬맨 원제 초신성 플래시맨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메스 제국의 비행 접시 라보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별 지구. 개조 실험 생명체를 만드는 기계제국 메스는 최종 빌런 라데우스를 필두로 지구의 어두운 곳에 착륙합니다. 한편 이곳은 지구와는 떨어진 별 후레쉬 행성. 이곳엔 지구로부터 20년 전 납치돼 자라온 아이들 후레쉬맨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이 왁구가 진, 다이, 붕 이름이 왜 이래. 그리고 사라, 루. 지구가 위협에 처했다는 신호를 받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신들의 고향별 지구로 향하는 후레쉬맨들. 우주 모함을 발견해 이걸 타고 지구로 향합니다. 김민종을 닮은 대박사 리 케프렌. 신디사이즈를 이용해 코끼리 유전자를 조작, 수전사를 만들어 공격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우리가 후레쉬맨을 봤던 이유, 레이네펠 누나의 등장. 누나. 후레쉬맨도 이곳에 도착, 전투가 시작됩니다. 햇빛 역광으로 싸우는 거 봐라. 이거지. 채석장에서 싸워야지. 기르티. 좀 밀리는 후레쉬맨들 변신을 시작합니다. 프리즘 프레시다! 프리즘 프레시! 넷플릭스! 지구방위대 프레시맨! 와, 존멋이다 정말. 합체기 롤링 발칸으로 혼내주고 메스 일당들은 물러납니다. 후레쉬맨들이 지구에 온 목적은 단순히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꼭 찾고 싶다라는 목표도 함께 가지고 있네요. 과연 이들은 부모님을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메스 제국의 공격. 마찬가지로 롤링 발칸으로 적을 섬멸하는 듯 했으나 구독자, 아니 크라겐을 불러 거대화를 진행합니다. 거대화 수전사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후레쉬맨. 마그는 스타콘도를 출동시켜 후레쉬맨들이 대항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합체하는 후레쉬킹. 근데 저는 어릴 때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연기하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어쨌든 배꼽 미사일 발사, 피니쉬 기술 슈퍼 우주검으로 적을 섬멸하는 후레쉬맨. 어느 날 강진영 박사는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만들어 진실을 밝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타임머신의 주 동력을 노리는 레이네펠. 박사는 다행히 후레쉬맨들의 도움을 받아 에너지원을 지켜냅니다. 20년 전 에어리언들에게 빼앗겼던 자식을 찾기 위해 타임머신을 만들고 있다는 박사. 얘넨데? 놀란 후레쉬맨들은 다들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설레합니다. 그러지 말고 유전자 검사하자. 아니 최소 혈액형 검사만 해도 대충 나오잖아. 하지만 박사는 타임머신을 완성해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쯤 새로운 중간 보스급 캐릭터 암흑의 헌터 사카오라가 등장합니다. 지금 보니까 엄청 잘생겼네요. 이 형 약간 이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카리스마 카오라는 20년 전 후레쉬맨을 지구에서 납치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후레쉬맨들은 카오라와 그를 따르는 에이리언 헌터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전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에어리언 헌터가 데려온 수전사와 2대1로 싸우는 후레쉬맨. 적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후레쉬킹 부서졌어. 아니 주인공 로봇이 부서지다니. 이거 보던 당시에 다들 충격 많이 먹지 않았어요? 전 진짜 이때의 충격이 아직도 사실상 다음 후속기체 완구 발매를 위한 떡밥이었지만요. 후레쉬킹을 고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진과 주인공들 앞에 등장하는 빨간 트레일러 후레쉬 타이탄.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레이 바라키. 그는 위기에 처한 후레쉬맨들을 도와주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근데 비주얼은 메스 제국 간부처럼 생겼는데 이들에게 또 쫓기고 있네요. 후레쉬맨들은 영문은 모르지만 적이 같다는 걸 인식하고 이번엔 바라키를 도와줍니다.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는 자들이 틀림없을 게다. 기다리고 있었다. 100년이나 기다렸다. 그때 단 한 사람 메스와 싸우는 우리 성인의 영웅이 있었다. 그 이름 영웅 타이탄. 영웅 타이탄. 그는 100년 전 메스와 대적했던 후레쉬별의 영웅으로서 그 당시에는 바라키의 적이었습니다. 헌데 메스 제국은 바라키와 함께 영웅 타이탄을 제거하려 했고 이때 버림받은 바라키를 영웅 타이탄이 구해줌으로써 둘 사이의 우정이 싹텄던 것. 하지만 적의 공격과 모정의 이유로 결국 영웅 타이탄은 목숨을 잃게 되고 마지막 유언으로 후레쉬 타이탄을 꼭 지구에 자신의 뒤를 이을 영웅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지구로 도착한 바라키는 100년이라는 깊은 잠에 들어 후레쉬킹이 없는 현재의 후레쉬맨을 도와주기 위해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스토리 봐라. 취한다 취해. 그렇게 후레쉬 타이탄을 인계받는 주인공들, 총총 걸음과 어저비 기술,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인 바퀴 공격까지 피니쉬 공격, 그레이트 타이탄 합체. 후레쉬맨은 후레쉬킹이 완벽 정비될 때까지 후레쉬 타이탄을 사용합니다. 바라키는 영웅 타이탄의 유언이 후레쉬 타이탄 인계 말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영웅 타이탄을 죽음으로 몰았던 후레쉬맨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해준다고 했지만 메스 일당의 공격을 받아 끝까지 그 메시지를 다 전달하지 못하고 사망. 과연 그 약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후레쉬맨들은 여러 개개인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지구에 대한 애착을 더욱더 갖게 되고 자신들의 가족을 찾기 위한 드라마적인 요소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중 몇 가지 어릴 적 인상 깊었던 스토리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실제로는 오빠는 아니었지만 사라의 오빠가 적의 유전자 개조를 받아 수전사로 변해 후레쉬맨과 싸우는 스토리. 아니 이걸 유딩 때 봤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 두 번째, 후레쉬맨의 후속작인 마스크맨의 레드 역할로 등장하는 카이즈 료스케가 다이와 복싱 우정을 쌓는 에피소드. 이 형은 여기서 라멘 가게 사장으로 나오는데 지금 실제로 도쿄에서 라멘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스토리를 이어가며 후레쉬맨들은 메스 제국의 위협을 하나하나 헤쳐나갑니다. 그러던 중 레이 원더는 파워업 요수사 원더라로 새로이 개조되고 개조된 원더라는 시간을 3초 멈출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사기 기술을 사용합니다. 레이네펠 역시 생명 개조술을 받아 네펠라로 업그레이드. 헌데 이 파워업은 레이네펠의 외모가 주인공들 씹어먹는 급이라 억지로 괴물로 만들어버렸다는 후문이 있어요. 케프레는 메스네 정치질로 에어리언 헌터를 먹으면 더욱더 성장하는 수전사를 만듭니다. 이에 자신의 부하가 먹힐 위기에 처해 마음이 불편한 카오라. 다행히 카오라의 오른팔 보 가르단이 등장해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고 이 둘은 힘을 모아 메스 제국의 반역을 꾀합니다. 역시 너네 집안 싸움이 잼난 것. 케프레는 붙잡은 에이리언 헌터를 총매로 수전사를 만들어버립니다. 한편 후레쉬맨들과 지구인들 사이에선 반후레쉬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반후레쉬 반응. 주인공 일행들은 지구인들과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허허, 아마도 이게 앞전에 바라키가 설명하려고 했던 최대의 약점이 아닐까 싶은데. 레이네펠의 오른팔이었던 키르트, 우르크 두 쩌리 간부의 유전자와 데우스의 유전자를 조합해 새로운 수전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후레쉬맨들에게 간단하게 아웃. 이 누나들 분량도 별로 없었는데 죽는 것도 1타 쌍피로 죽네. 배신한 카오라는 케프렌이 사용하는 신디사이저의 도면을 가지고 나와 타임머신 개발을 하고 있던 박사를 납치해 데우스를 공격할 신디사이저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되는 신디사이저. 카오라는 이걸 이용해 데우스를 공격합니다. 괴로워하는 데우스. 이 둘의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던 같은 시각, 후레쉬맨들은 인간과의 접촉은 고사하고 이제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황에 다다릅니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마그는
반후레쉬 현상에 대해 설명해주는데요. 얄명충 등판! 후레쉬별에서 자란 자가 장기적으로 타 행성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일종의 거부 반응으로서 100년 전 개조 실험 제국 메스에 홀로 맞서 싸웠던 영웅 타이탄 역시 이 현상으로 인해 패배했다고 알려줍니다. 적응 못한 후레쉬맨들이 앞으로 지구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단 20일. 얘네 어떻게 아직 부모님도 못 만났고 부모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박사 역시 누구의 부모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아니 그니까 타임머신이고 뭐 이딴 거 만들지 말고 유전자 검사부터 하라니까. 라데우스는 그동안 우주 최강의 유전자를 모아 만든 결정체로서 케프렌 외에도 여러 박사들을 고용해서 생명 개조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돌연변이, 악의 화신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번엔 원더라, 데우스 유전자로 생체 개조당하고 후레쉬맨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나름 미남형 레이 원더도 아쉽게 퇴장. 남은 시간은 15일. 카오라는 전투 중 손을 다쳐 데우스를 공격할 신디사이저를 연주할 수 없게 되자 사라를 납치해 연주할 것을 강요합니다. 카오라는 마지막 싸움을 위해 오른팔과 함께 라보로 진입. 전투 끝에 데우스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네. 근데 안 죽었겠지? 데우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카오라는 후레쉬맨과도 싸웁니다. 오래 지속되는 레드 후레쉬와의 전투. 이 전투에서 따지고 보면 찐보스인 커프렌이 지구인이라고 말합니다. 본인 역시 지구인인지 몰랐던 케프렌. 근데 왜 지구인이고 뭐고 이런 떡밥 회수는 전혀 안 되는 거야? 왜? 제가 왜 지구인인데 그래서? 카오라는 온통 의문만 남긴 채 사라지고 건반 쳐줘서 고마운 사라에게 어떤 집에 내려줍니다. 자신은 라보에 자폭하며 숨을 거둡니다. 다시 장소는 사라에게. 이곳은 20년 전 강진현 박사가 살던 집, 그리고 이곳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하고 있는 목걸이, 현재 변신시계에 박혀있는 것과 동일하네요. 사라가 역시 박사의 딸이었어. 이 시각, 후레쉬맨들이 지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4일. 이제 메스 제국엔 케프렌과 레이네펠만이 남아있습니다. 역시나 카오라의 바람처럼 데우스는 죽지 않았고 유전자 반응을 통해 부활합니다. 하지만 통수의 통수, 케프렌은 데우스를 유전자 변이로 수전사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의지대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후레쉬맨과 최종 전투를 시작. 이때 옐로우 후레쉬도 전투에 합류합니다. 역시나 최종 보스답게 롤링 발칸을 맞고도 멀쩡한데요. 그럼 2대 맞아. 2대 맞고 거대화 후 후레쉬 킹과의 싸움. 데우스까지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10시간. 케프렌은 데우스에 남아있던 마지막 유전자로 마지막 수전사를 만들어냅니다. 찐 최종 보스. 와, 발이 3개야. 발이 3개. 저 발 맞지? 응? 한편 뒤늦게 20년 전 자신이 살고 있던 집으로 온 박사. 박사 역시 이때 사라가 자신이 20년 전 잃어버린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답답한 전개요. 다리가 3개인 수전사에게 후레쉬킹은 또다시 망가지고 최후의 싸움은 후레쉬 타이탄으로 운영합니다. 슈퍼노바 필살기로 최종 수전사까지 무찌르고 남은 시간은 1시간. 후레쉬맨 모두는 라보에 진입합니다. 레이네펠 대 후레쉬맨. 안타깝게 인기가 가장 많았던 레이네펠도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후레쉬맨들은 많은 유전자 조작을 일으키고 지구를 위협했던 여러 장비들과 케프렌의 신디사이저를 파괴합니다. 자신이 증오하고 개조하려 했던 인간. 하지만 본인 역시 인간이었던 케프렌. 그는 신디사이저를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라보와 함께 폭발. 이렇게 후레쉬맨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남은 시간은 5분. 이들의 변신은 풀리고 사라는 결국 박사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지 못한 채 스타콘도를 타고 지구를 떠납니다. 그러면 다른 후레쉬맨들은 아예 부모님도 못 만난 거잖아. 다시 후레쉬별로 돌아가는 주인공 일행들. 언젠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것을 다짐하면서 지구방위 대 후레쉬맨은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슈퍼전대 시리즈 그 10번째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대형 팬더에서 수입해 당시 80년대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오리지널 원조 전대물입니다. 물론 바이오맨이 먼저 제작되었던 시리즈는 맞지만 국내 수입 순서가 후레쉬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순서이다 보니 후레쉬맨을 좀 더 오래된 작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일단 후레쉬맨 하면 왕구 메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왕구 회사 반다이는 후레쉬킹의 성공에 이어 두 번째 메카인 후레쉬 타이탄까지 발매해 2연속 히트를 치게 됩니다. 헌데 이 후레쉬 타이탄이 사실 애초에 등장 계획이 없었던 로봇이었는데 기존에 개발된 머신 로봇 크로노스의 대역습에 등장했던 터프 트레일러의 디자인을 인용해 매출 한번 크게 올려보자 해서 급하게 출시했던 왕구였던 거죠. 근데 결과가 완전 대박. 이 후레쉬맨을 기점으로 다른 슈퍼 전대 시리즈물에선 후속 기체가 항상 등장하며 어린이들의 왕구 소유욕을 엄청나게 높여놓게 됩니다. 후레쉬맨은 가족과 이별한 아픔을 테마로 잡은 슈퍼 전대로서 오락적인 요소보다는 드라마적인 요소도 잘 녹아져 있어서 당시에 전대 시리즈를 보던 국내 팬들에겐 더욱더 각인될 만한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부모님을 찾는 스토리라든지 부모가 누군지는 알게 되었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후를 기약하는 아련한 스토리라든지 말이 좋아 아련함이지 사실상 동심 파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네페를 연기했던 하기와라 사요코님은 과학전대 다이나맨에선 핑크로서 지구를 구하고 후레쉬맨에선 악당으로 등장해 지구를 위협하는 걸로 그 존재감이 엄청났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비주얼적으로 바이오맨 핑크5와 쌍벽을 이룬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라 누나도 인정이야.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후레쉬맨에 대한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 아버지가 술에 취해 전화로 우리 아들 뭐 갖고 싶어 해서 후레쉬맨이라고 했는데 후레쉬킹을 사오실 줄 알았지만 후레쉬 타이탄을 사가지고 오셔서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겁나 비싸더라. 나가시기 전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아제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안녕.